심장을 누가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목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자려고 눕기만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그 느낌 때문에 너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자다가도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깬다고 하십니다. 정말 내 심장에 큰 병이 생긴 줄 알고 순환기내과, 응급실, 정말 셀 수 없이 돌아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심전도, 24시간 홀터 검사, 심장 초음파, 심지어 CT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똑같죠. 정상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분명 나는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도 듣고 있고 가슴도 두근거리는 게 보이고 통증도 계속 반복되는데 병원만 가면 증상이 사라지고 검사기만 붙이면 꼭 정상으로 나옵니다. 24시간 검사기를 붙여도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그 답답함.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 이 기분.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닙니다. 꾀병은 더더욱 아니고요. 여러분은 정상이 아니라 아픈 게 맞습니다. 다만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병원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검사에서 놓치기 쉬운 진짜 원인. 오늘 우리는 이것의 진짜 원인,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관점에서 이 두근거림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 5가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자꾸 나에게 정상이라고 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이고 심장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심전도, 초음파, CT 검사는 모두 내 엔진 자체에 스크래치가 났는지, 구멍이 났는지, 구조적으로 튼튼한지를 보는 엔진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다는 건 정말 다행히도 내 엔진은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엔진이 아니라 바로 운전사입니다. 이 운전사는 2가지 페달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엑셀. 이걸 밟으면 심장이 뿌앙 하고 빨리 뜁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입니다. 이걸 밟으면 심장이 스르르 안정됩니다. 건강한 운전사는 상황에 맞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운전사가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쉬어야 할 밤에도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춰야 하는데 갑자기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는 겁니다. 심하면 멈춰야 할 때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엔진인 심장은 멀쩡해도 이 패닉에 빠진 운전사인 자율신경이 밤새도록 흥분 신호를 보내게 되어 그 엔진 소리, 즉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귀에 시끄럽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원 검사는 멀쩡한 엔진만 봤으니 정상이라고 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패닉에 빠진 운전사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고 고장난 브레이크를 수리해서 운전사가 올바른 운전을 하게 해야겠죠. 두근거림이 있을 때 이 운전사인 자율신경을 진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처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 오후 2시 이후 커피를 당장 끊으세요. 원장님,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잠은 잘 자요 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잠드는 것과 수면의 질은 다릅니다. 카페인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미리 당겨 쓰는 대출입니다. 특히 자율신경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카페인은 이미 밟고 있는 엑셀에 부스터를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증상이 안정될 때까지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 못 참겠다면 최소한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 모든 카페인을 중단하세요.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루이보스 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로 대체해보세요. 2번째 처방,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특히 얼죽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물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날씨가 추워지면 방전되죠. 차가운 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냉기를 정상 체온으로 데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또 써야 합니다. 즉, 몸이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방전된 배터리를 더 고갈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내장 기관을 놀라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처방, 격한 운동 말고 15분 산책을 해보세요. 몸이 안 좋으니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지 하면서 퇴근 후 땀을 뻘뻘 흘리는 고강도 헬스를 하고 러닝도 하고 집에 가시나요? 이건 지금 단계에선 독입니다. 에너지가 0%까지 고갈된 상태에서 하는 격한 운동은 충전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이건 교감신경을 또다시 자극하는 스트레스일 뿐이죠. 지금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몸의 에너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각성된 뇌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리듬감 있는 가벼운 걷기입니다. 특히 저녁 먹고 15분 정도 어슬렁거리는 산책이 최고입니다. 이 리듬감 있는 활동이 뇌의 브레이크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처방, 심장이 아닌 등을 푸세요.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왜 등을 풀죠? 엑셀을 밟는 교감신경 스위치는 우리 등뼈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잔뜩 웅크려들고 거북목이 되죠. 이 자세가 물리적으로 등 근육을 긴장시키고 교감신경 스위치를 직접 압박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구분등이 계속 긴장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전 3분만 폼롤러나 마사지볼 위에 누워서 이 날개뼈 사이 여성분들 속옷근 지나가는 그 높이의 흉추를 천천히 굴려주세요. 또는 이렇게 가슴을 시원하게 넓게 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활짝 펴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긴장의 신호를 줄여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처방, 잠이 안 온다면 잠들려고 애쓰지 말고 숨을 내뱉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또 두근거립니다. 이상하게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두근거리고 불안해져요. 이때 빨리 자야 되는데 왜 또 이러지 하고 잠들려고 애쓰는 순간 그 압박감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긴장 신호가 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죠. 이때 억지로 잠드는 것을 그냥 포기하세요. 내 운전사가 또 흥분했구나. 괜찮아 라고 인정하고 수동 브레이크를 당기면 됩니다. 그 수동 브레이크는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잠시 숨을 참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입으로 촛불에 불을 끄듯이 가늘고 길게 8초간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내뱉는 숨을 길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브레이크인 부교감 신경을 강제로 켜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숨쉬기만 5번 반복해 보세요. 만약 오늘 이 5가지를 다 실천하기 어려워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478 호흡법을 권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 운전사인 자율신경을 즉시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만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지난밤에도 혼자 괴로우셨죠? 여러분은 절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꾀병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두근거림은 내 몸의 운전사인 자율신경이 너무 지쳐서 너무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달려와서 제발 나 좀 쉬게 해달라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어쩌면 엔진 심장이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커피 같은 카페인 제한하긴,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격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 자기 전 등 풀기, 그리고 길게 내뱉는 심호흡. 이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으로 오늘 밤부터는 패닉에 빠진 운전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김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